안녕하세요. 국어 최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장 성분 부분을 이제 진도 나가게 될 거고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위주로 이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학교 프린트 내용이니까 다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사 부분이랑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성분 들어가기 전에 문장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을 보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 한번 같이 봐봅시다.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우리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감정을 이제 완전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제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 조건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처음에 봤었던 완결된 내용을 갖춰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무슨 부분이 중요하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춰줘야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춰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서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에 대해서 할 거니까 지금 주어와 서술어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것들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문맥에 따라서 특정 성분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A가 쟤랑 나 중에서 누가 더 예뻐? 라고 물어봤다면 이 상황의 맥락 속에서는 B는 그냥 너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너라고 하는 게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문맥상 너가 제일 예뻐, 너가 더 예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이제 문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문장 성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장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길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문장을 구성하는 이제 각 부분들, 성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품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이제 단위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어 단위로 이제 품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절 단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절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했었죠. 띄어쓰기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랑 품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위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너는 정말 예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일단 띄어쓰기 단위로 나눠주게 되면요. 얘네들은 문장 성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은 주어. 정말은 부사어. 예쁘다는 이제 서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품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어 같은 경우에도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어절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절 단위를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떼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는 또 떼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대명사, 체언이고요. 느는 조사, 정말은
부사, 예쁘다는 이제 형용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랑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성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주성분이 어떤 애들인지 그리고 이 주성분에 어떤 문장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하고요. 부속성분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지 독립성분에는 뭐가 있는지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표를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성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된 성분이에요. 주된 거.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골격이 된다, 뼈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중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성분인 서술어를 기준으로 다른 성분의 기능을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 주성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문장에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생략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핵심적인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의 기준으로 다른 성분의 기능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도 밑에 이제 서술어가 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라고 하는 거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작이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동사, 상태는 형용사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동사, 형용사 이런 애들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서술어라고 하는 애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 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예쁜 사람이 있을 거고 달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쁘다, 나는 달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쁜 주체, 달리는 주체, 이 나는 이 주어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볼게요.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가 붙는 애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은이나 는이 붙기도 합니다. 은는이가가 붙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주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은는이가가 붙지 않는다면은 은는이가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 주어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 프린트에는 이제 이 주어를 만드는 애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체연의 주격조사가 들어가 있는 애입니다.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일단 격조사라고 하는 거는 조사 중에서 이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 주는 애들을 말하죠. 근데 이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의 자격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해주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 깨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에서 같은 경우에도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거는 좀 심화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체연에다가 주격조사 이, 가, 깨서가 붙게 되면은 이제 주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조사가 붙는 부분이에요. 자, 보조사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로 바꿀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조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만, 너 밖에,
요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떤 보조사인지 무조건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보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 깨서로 바꿀 수 있으면 아 보조사가 붙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가 깨서 이런 주격조사로 교체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서술어 할 주체가 누구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봤던 지금 은는이가 주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은는이 이제 주격조사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은과 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조사입니다. 무조건 보조사예요. 얘는 주격조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주격조사에는 이가 깨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에서까지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은느는 보조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조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나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나 이런 의미를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보조사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 선지로 출제되게 되면은 아주 작은 부분은 뭐 주격조사 은는이 사용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틀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조사 뒤에 주격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뭐 보조사랑 보조사랑 두 개 합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너만이 달린다.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너만이 달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만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 이가 주어를 만들어준 주격조사에 해당하게 되는 거겠죠. 요렇게도 이제 주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체언에 이런 주격조사, 보조사들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언만으로 이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너를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나가 이제 서술의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격조사, 보조사가 이제 없는 상태로 문장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생략된 애들, 보조사가 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애들이고요. 얘네들 모두 주격조사를 붙여보시면 됩니다. 격조사를 붙여서요. 주격조사 이가 깨서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 같은 경우에는 는이 붙죠.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시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은는 이가가 붙는 애들, 은는 이가가 붙는 애들이 이제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격조사 이렇게 쓸게요. 주격조사 은는 그리고 보조사 미안해 주격조사 이가 깨서 보조사 은는 이 붙을 수 있으면 주어입니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목적어 한번 보기 전에 서술어부터 봅시다. 서술어를 한번 보시면요.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런 애들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 동사, 형용사, 체언의 서술격 조사가 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용언의 기본형과 활용형.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하는 애들 중에 서술을 하는 애들을 말했잖아요. 동사나 형용사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 원래 그냥 기본 형태나 활용형, 변화한 형태들을 서술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세연에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뭐예요?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이다가 붙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다, 꽃이다, 이런 애들도 이제 서술, 풀이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있는 경우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설명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본이랑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용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중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본용언과 연결되어서 이 본용언의 뜻을 보충해주는 애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 본용언의 어간의 연결어미, 우리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 저번에 했었죠. 연결해주는 어미입니다. 이 연결어미에 보조용언이 붙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먹고 있다 같은 경우죠. 자, 먹고 있다에서 자,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먹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먹다가 본용언이 되게 되고요. 있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조해주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술을 이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이 본용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애들이 보조용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이 있게 돼요. 본용언이랑 본용언의 구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적 연결 어미로 얘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도 의미가 있고 얘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깎아먹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깎다라고 하는 애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요. 먹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얘도 본용언이고 얘도 본용언인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본용언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용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서술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먹고 있다, 나는 먹다가 되겠죠? 나는 있다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과를 깎아 먹다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깎다도 되고요. 사과를 먹다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이렇게 단독으로 서술어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구별 방법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이제 만드는 애들은 이렇게 3가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서술어가 이제 문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달라져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먹다 말고 달리다를 한번 봅시다. 달리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달린다만 이야기를 해도 이제 문장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먹다를 한번 볼게요. 나는 먹다
먹다라고 하면은 문장이 완성돼 있나요? 아니죠. 나는 무엇을 사과를 먹든 뭐를 먹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되다, 나 아니다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는 되다, 나는 아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지 않겠죠. 그럼 나는 무엇이 되다, 무엇이 아니다. 이런 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고 나는 주다 같은 애들을 한번 또 볼게요. 주다. 나는 주다. 안 되겠죠. 무엇을 이 또 필요하겠죠. 나는 무엇을 줘요. 근데 이게 완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누구에게도 필요하고요. 무엇을도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뭔지 어떤 서술어인지에 따라서 문장을 완성되게 하는 애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봤던 무엇을, 무엇이, 뭐 누구에게 이런 애들도 하나의 문장 성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애들을요, 우리는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앞에 뭐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동사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사가 반대 개념인데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타동사 같은 경우에 먹다 같은 경우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먹다는 타동사, 달리다는 자동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얘네들이 목적어라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되는 거예요.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도 밑에서 한번 볼게요. 목적어를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언에다가 목적격 조사를 붙이는 겁니다. 자, 목적격 조사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을과 를 말합니다.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를 말하는데요. 그것들에 우리는 을, 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보조사에 목적격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앞에서 봤던 주어랑 동일해요. 주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조사가 붙는 경우는 뭐 만, 도, 밖에 이런 애들이 붙게 되는 거고요. 뭐 보조사랑 목적격 조사가 붙는 경우는 뭐 너만을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거고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는 거는 나, 너 좋아해. 나는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를 목적격 조사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격 조사로 바꿔보시면 돼요. 나,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는이 붙으니까 얘 주어. 너를, 얘는 를이 붙으니까 목적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꿀 수 있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엇이, 되다 아니다에 필요한 이 무엇이를 우리는 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되다 아니다에만 보어가 생기게 됩니다.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이 보어라는 애를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여기 나와 있죠. 주어 서술어만으로 불안정한 내용을 보충해준다. 보충해주는 애라고 해서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서술어에 보어가 있진 않고요. 뭐에만 있다?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얘만 기억하세요. 되다 아니다에는요. 보어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보어를 만드는 방법에는 이 체언에 복격조사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격조사는 뭐가 있냐면요. 이나 가가 있습니다. 이, 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가가 어디 써 있었어요? 주격조사에도 이 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학생이 된다. 고등학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되는 것의 주체. 누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 이 되는 거의 주체 나는은 주어가 되게 되고요.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되는지 같은 경우에는 보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지만 되는 주체랑 되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는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사겠고 무조건 은는 보조사라고 했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얘가 또 은는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에 뭐 은는 있을 수 있고요. 뭐 만, 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무조건 복격조사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뭐 기억해야 된다? 되다 아니다에만 있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조사 붙고 뭐 이런 거 뒤에 것들은 생략하시면 되겠죠? 우리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주성분들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것도 한번 봐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서술어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성분이 다른 거를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필수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거는 이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필수 성분들의 개수를 말해요. 이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한 개면 한 자리 서술어, 두 개면 두 자리 서술어, 세 개면 세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생략되게 되면요.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일단 한 자리 서술어부터 볼게요. 자, 한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서술어에는요. 주어가 필요해요. 주어 하나만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우리는 한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 그러니까 을을에 해당하는 애들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고요. 보어, 이가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되다, 아니다. 를 보충해주는 애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필수적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누구에게 같은 경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사어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사어를 먼저 하고서 이 두 자리 서술어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사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부속성분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니에요. 주된 성분이 아니라 부속적인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속성분은 다른 말을 수식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수식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봤었죠? 꾸며주는 부분을 말해요. 꾸며주는 부분. 꾸며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문장 구성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의미의 이제 차이는 조금 생기겠죠. 근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술어에 따라서 부속 성분을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형어, 부사어는 뭐로 나누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꾸며주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품사에서도 했었잖아요. 수식어니 무엇을 꾸며주는지에 따라서 관형사 그리고 부사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부속 성분도요. 무엇을 꾸미는지에 따라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관용어는요, 관용사랑 비슷합니다.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고요. 관용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또는 단어나 문장 성분을 이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수식하는지에 따라서 관용어, 부사어가 나뉩니다.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품사의 관형사랑 이 관용어가 막 헷갈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형사랑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형사는 품사에서 온 개념이고요. 관용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품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단어의 이름이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그래서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루고 있는 구성이 관형사 자체가 관용어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관형사 자체의 기능이 뭐예요? 관형사 자체의 역할이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문장 안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 관형사라고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관형사는 관형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언에다가 관형격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이 으라고 하는 애가 붙는 거예요. 관형격 조사 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을을 통해서 사람을 꾸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형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관형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도 뭐 보조사 붙고서 관형격 조사 붙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밑에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애들입니다.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 했었어요. 자,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는 용언의 어미 중에서 어간에 붙어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미 중에서 다른 품사의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처럼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 있었어? 은, 는, 을 이런 애들이 이제 관형사를 만들어주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얘네가 관형사를 이제 관형사처럼 기능을 하게 해주는 거지 이제 관형사로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이 품사, 이제 단어 자체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뭐 체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체린이라고 하는 애가 학교에 가서는 이제 회장이야.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막내딸이에요. 하는 역할들이 다르겠죠. 또 친구한테는 아주 착한 뭐 친구겠지. 뭐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이 체린이의 이름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단어 자체의 이제 이름,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전성어미, 관형사형 어미 이런 애들을 통해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게 하는 이 관형사형, 용언의 관형사형도 관형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잘 이해 안 된다고 하면은 더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일단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나는 새 신발을 신었다. 나는 예쁜 신발을 신었다.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새랑 예쁜만 보시면 되겠죠. 이 새 같은 경우에는요, 신발을 꾸미는 역할만 해요. 다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관형사고요.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관형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예쁘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품사, 이 품사는, 단어의 품사는 동사예요. 근데 이제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신발을 꾸며주잖아. 관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사랑 관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생각해 주셔도 돼요. 관용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새가 어디에서는 뭐 다른 애들로 나타나나요? 아니죠. 항상 새입니다. 새롭다 해서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새 자체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용언의 관용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에요? 얘네는 변해요.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 형태가 있는 애들에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어 같은 경우에도 부사처럼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대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관용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 부사어에는 당연하게도 부사 자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빨리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사격 조사가 너무도 많아요. 에서, 뭐뭐로, 에게, 여기 뭐뭐와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엔 많이 나오는 애들, 에서, 뭐뭐에게, 뭐뭐로, 뭐뭐와 이런 애들은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 조금 이제 헷갈린다 하면 대체적으로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에 보조사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에게로, 너에게만, 학교로만 이런 식으로 보조사가 붙을 수 있죠. 부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빨리만 오세요. 이런 식으로 부사 자체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용언 어간에 이제 부사형 어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부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사처럼 기능을 하게 해서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빠르게, 빠르도록, 빨리, 빨리는 아니구나. 빠르듯이 이런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 관용어와 부사어는 이야기했었죠.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었어요. 생략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술어에 따라서 이 부사어는 꼭 필요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는 주다. 나는 무엇을 주다 해서 끝나지 않죠. 누구에게 주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얘는요. 부사어예요. 부사어. 근데 얘는 생략해서는 안 되고요. 있어야지만 완성되게 됩니다. 얘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있고요. 세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이 세 가지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들을 세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한번 볼게요. 자, 독립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성분이나 이를 꾸미는 부속성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애들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따로 있는 애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독립적인 애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독립어가 있고요. 얘도 그냥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들을 우리 독립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립어에는 감탐사, 체온의 혹격조사 이런 것도 있는데요. 혹격조사는 이제 누구누구야, 땡땡아처럼 부르는 말을 만들 때 쓰는 감탄사를 만들 때 쓰는 격조사입니다. 또는 체온의 혹격조사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갈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엔 선생님아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얘도 이제 독립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를 이제 제대로 참고를 못해서 이제 가져와 주시면은 조금 더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독립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얘는 그 후에 추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다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문장의 이제 조건 완결된 내용이어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갖춰져야 한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주어의 서술어의 관계가 없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완성된 문장일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각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표 꼭 외워주셔야 하고 이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들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시면은 얘네들을 어떤 문장 성분인지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것들 연습하는 것도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